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사드 문제가 청와대와 국방부의 갈등 양상이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공이 또 정치권으로 넘어갔습니다. 민주당, 여당이죠. 민주당에서 사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야당은 여기에 벌써 반대를 외치고 있는데 이 문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네 분 패널께 제가 질문을 바로 드릴게요. 민주당이 주장하는 사드 관련 청문회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입장을 좀 밝혀주시고 그 입장에 대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성훈 변호사가 좀 발언을 좀 드렸으니까 거기서부터 진행을 하죠. 이거는 청문회 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일단 청문회는 반대한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심각한 보고 누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걸 이제 가정을 하고요. 저는 이게 지금 보고 누락인지 착오인지 제가 아까 명확하지 않다 말씀드렸는데 심각한 보고 누락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내부에서 해결할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드의 배치, 전개, 운영 과정은 사실 군사 기밀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사드 관련해서 이 보고 누락에 관련해서 청문회를 하면 최초에 사드가 들어오던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절차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겠다라는 걸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데 그거는 물론 사드가 들어올 당시에 이 전 정권에서 뭐 소통이 부족했다라는 부분이나 그전까지 국민들에게 뭐 사드 안 들어오겠다고 다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오기로 했다는 부분 그다음에 뭐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논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거야말로 정치권에서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이건 청와대하고 군 내부에서 조율해 나가면서 해결해야지 이걸 다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리는 것 자체가 오히려 국에 반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민주당 같은 경우 이걸 국기문란이라고 딱 규정을 했어요. 그게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2기는 전개됐죠. 4기는 보관 중이잖아요. 근데 이 4기가 대통령한테 보고가 안 되고 전개가 됐다라고 가정하면 그건 국기문란이죠. 근데 그냥 있는 건 청와대 논평 그대로입니다. 청와대도 4개 들어온 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국기문란까지라고 가는 건 너무 간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청와대에서도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야지 이게 계속 커지게 되면 우리나라 정치권 문제도 문제지만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벌써 미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중국 벌써 환영하고 있잖아요. 이런 조치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조용히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지금 국정수행 지지도 엄청나게 높잖아요. 85%고 역대 최고라고는 하는데 지금까지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정책 인사 잘하고 계신 것 같지만 이 부분은 잘못 건드리면 굉장히 어찌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역풍 맞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정화 전 대변인께서는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라고 어떤 저도 백 변호사님이랑 입장이 같은데요. 이런 거를 청문회에서 모든 걸 다 국민들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다 낱낱이 다 내놔야 된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어설프게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 정부에서 사실은 그 절차적으로 문제가 좀 있었어요. 3노라고 해서 뭐 요구도 없었고 협상도 없었고 결정된 바도 없었다라고 해서 갑자기 나온 것 때문에 그리고 어설픈 친중 정책 때문에 이게 꼬인 부분은 있지만은 그렇다고 그걸 가지고 지금 들어와 있는 사드의 문제에 대해서 왜 들어왔는지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일일이 다 까발린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우리한테 뭐가 남을 것인가 생각해 보면 저는 이걸 가지고 청문회까지 한다는 건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야당 쪽은 지금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협상에 또 들어갈 텐데 반대와 찬성의 협상인데 만약에 야당 쪽에서 청문회를 하는 게 그렇게 기밀 문제가 있다면 비공개로 청문회 하겠다라는 제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뭐 굳이 청문회 안 해도 되잖아요. 무슨 정보위를 통해서 뭐 보고를 받고 아니면 국방위를 통해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해도 되지 청문회 하면서 비공개 청문회를 며칠간 뭐 그리고 사실은 우리 아직도 우리 일부 정치인들에 대해서 그 불신이 있는데 청문회 비공개로 다 하면은 그게 안 공개가 될까요? 상적으로 봤을 때 끝나고 나서 다 이어질 것 같아요. 저는 뭐 일일이 다 공개 다 될 거라고 봐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최원식 전 의원께서는 이 청문회 개최 문제 찬반 논란이 좀 있고 있는데 어떤 반대입니다. 쪽의 의견이 맞다고 보세요? 저도 반대입니다. 반대인가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사드 문제에 대한 찬반은 사실은 공론화시키는 게 좋은데요. 그 사드 문제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드 청문회 가지고 이번에 누락팜 이런 걸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일단 어떤 청와대나 국방부 내부 보고 시스템, 그다음에 보고 내용 등 군사 기밀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비공개로 하더라도 여태까지의 관행상 보면은 다 나와서 뭐 언론도 막 취재를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또 의원들도 해서 사실은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드러나는 게 바람직하지 않고 또 예측치 못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치 못한 상황들이 나오는데 이게 그럼 무슨 문제가 되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있으면 사드 문제 가지고
미국도 방문해서 트럼프도 만나야 되고 또 시진핑도 만나야 돼서 조만간 올 하반기에는 사드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느 쪽으로 정리되더라도 정부나 우리 전체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다가오거든요. 그러면 치밀한 전략이 필요한데 그 전략이 예측치 못한 상황 때문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전체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정무적으로 잘 관리를 해서 내부적으로 할 거는 내부적으로 묻고 그리고 다만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합의도 이끌어내고 미국 중국 간에 설득을 하고 양보도 받고 이런 치밀한 어떤 전개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이걸 크게 논의를 확산시켜서 약간 다양화시킬 경우에는 이 수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전략적으로 별로 중요할 게 없다라는 거네요. 문재인 대통령의 나중에 엄청난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외교 라인이나 국방 라인. 그래서 그런 면을 위해서라도 저는 안 하는 게 맞고 다만 내부적으로 조사하는 거는 필요하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뭐 내부적으로 보고하고 결론이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식으로 처리하는 게 맞지 않겠 싶습니다. 박성균 전 대변인께는 이 질문을 드릴게요. 뭐 아까 전체적인 말씀은 아마 청문회에 반대하실 것 같으니까 뭐 똑같은 질문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사실은 이 사드는 우리 게 아닙니다. 미군 겁니다. 미국 거죠. 근데 최근에 여러 인물을 통해서 드러난 미국의 생각은 뭐 한국 내부의 절차 문제를 이해하겠다. 뭐 마치 그래 이해해주겠다, 이해한다, 뭐 큰 문제 없다라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일부 이 현역 정치인은 와서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사드 이렇다면 뺄 수도 있다는 식의 뉘앙스를 풍기는 말도 했어요. 그래서 약간 미국도 정리가 좀 안 되는 듯한 인상이 있는데 미국의 의도와 생각은 뭡니까? 우리가 미국의 의도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마치 정의용 실장이 한국 국방장관 얘기를 저 오해했듯이 미국은 지금 최대한 외교적인 언사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의 입장 이해한다. 이해 못합니다.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해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교적인 언사라고 하는 거예요. 역할을 나눠가지고 딕더빈 상원의원이 와가지고 참 이상하다. 우리가 미국 돈으로 해준다는데 반대하는 거 이해할 수 없다. 전 그러면 뭐 우리가 그 비용 딴 데 쓸 수 있다. 이 얘기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쯤에서 우리가 정말 사드 문제가 왜 지금 이렇게 얘기되는지 한번 한 발짝 물러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린 지금 들어오는 과정이 옳았느냐, 절차가 어땠느냐, 뭐 보고 누락이 됐느냐 이 지엽적인 문제 가지고 얘기하는데 저 답답해요. 사드 왜 들어왔죠? 북한의 위협 속에서 그 위협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들어온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 지키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미국이 한국과의 동맹관계 속에서 미국의 비용을 들여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사드가 들어오면 제일 불안해하고 제일 기분 나쁜데 어디죠? 북한입니다. 그 북한 다음에 기분 나쁜데 어디죠? 북한과 동맹관계 맺고 있는 중국입니다. 우리와 적대 관계에 있는 적어도 안보 측면에 있어서는 적대 관계에 있는 양국이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그쪽의 반대에 대해서 우리가 부안해동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안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그러는데 사드는 명백하게 우리의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데 이 본질적인 문제는 다 제껴버리고 절차가 옳았느냐 그런냐 절차가 옳았다 그렇다 얘기할 수 있는 거 일반인들이 얘기할 게 아니죠. 왜요? 비밀을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안을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미국의 여론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CNBC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에 관해서 보고누락 충격적이다 조사해라 그러니까 CNBC는 보도를 뭐라고 했냐면 문재인 정부가 중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저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미국 CNBC 보도입니다. 근데 그 보도가 보고 국내에서 약간 기분 나쁘다는 평도 좀 있었어요. 기분 나쁠 수 있죠. 미국은 더 기분 나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헤리티지 재단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명백하게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거리를 두겠다고 하는 것을 지금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딕더빈 상원의원과 얘기해서 이거 국내 문제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어떻게 국내 문제로 끝납니까? 미국에서는 한미 동맹 관계의 근본을 의심하는 단계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가 걱정스러운 것은 예측 불허한 트럼프 체제란 말이에요. 어제 그제 파리 기후 협정 트럼프 195개국이 들어가 있고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입장에서 그냥 주저없이 탈퇴하잖아요. 주저없이 탈퇴했다는 얘기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세계 이른바 리더 역할을 하던 그 역할을 이제 포기하겠다. 우리 거 이익 찾아가겠다. 우리 이익 안 되면은 그냥 뭐라도 다 던져버리겠다고 하는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이미 한미 관계의 근본을 의심할 수 있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미국에서는 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길게 한 30분 넘게 이 사드 주제를 했는데 역시 이게 얘기가 계속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좀 여기서 마무리 좀 하고요. 지금 뭐 짚을 게 많으니까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좀
인물을 좁혀보죠. 바로 강경화 외무장관 후보자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파격 인사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점차 이게 혹시 뇌관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게끔 사태가 흘러가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위장 전입 문제가 점점 복잡하게 가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을 준비했는데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했던 강 후보자의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에 다시 돌아왔을 때 제가 그 큰 딸아이가 미국에 있을 때 좀 적응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모습을 제가 많이 봤고요. 아이가 다시 학국에 적응하는데 좀 더 편한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제가 다니던 이화여고에 꼭 넣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마침 아는 은사께서 그 주소지를 소개해 주셔서 그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었고, 근데 그때의 그 주소지에 누가 사는지 소유주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청와대 검증 과정에서 제가 당시 제네바 출장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측에서 저희 남편한테 연락을 한 모양이고요. 저희 남편은 그 전입 과정에서 아무런 그 역할이 없었고 제가 엄마가 단독으로 한 일이었는데 청와대 쪽에서 물어보니까 혹시 아마 그게 친척집이었지 않아? 이렇게 쉽게 대답을 한 모양인데. 자, 지금 강 후보자가 해명을 통해서 누가 사는지 알지 못했다던 그 문제의 아파트. 자, 학교 소유로 다 드러났죠? 네. 근데 더욱더 문제는 그 집을 거쳐간 위장 전입을 했던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게 또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 부분 해명을 못하면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친척 집으로 딸아이 위장 전입한 거 정도 그때 제가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 정도면은 이건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같은 위장 전입도 낙마할 만한 사유가 있고 낙마할 필요 없는 사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이게 이제 거짓말 논란으로 지금 이제 이동이 되는 것까지였는데 이제 거짓말 논란을 넘어서서 이 위장 전입을 했던 아파트가 사실 어찌 보면 이런 표현까지 쓰면 될지 모르겠지만 이화여고에 위장 전입을 한 아지트 같은 역할을 했던 곳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거쳐간 걸로 지금 주장되고 그러니까 지금 있거든요. 이게 그 중구 정동에 있는 502호 그 아파트를 보면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위장 전입을 한 걸로 의심이 되는 그 중학교, 고등학교 넘어가는 그 나이 또래 학생들이 25명이 거쳐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화여고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좀 유명한 집안의 자제들을 원하는 그 학교에 넣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강경화 후보자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냥 은사님의 소개로 그곳에 이제 딸아이를 이제 전입을 시키고 그리고 뭐 소유주는 누군지도 몰랐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후에 또 나오는 관계를 보면 이화여고와 지금 강경화 후보자 사이에 이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알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 없으면 사실 청문회에서 굉장히 곤욕을 치를 가능성이 많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박정아 전 대표님. 네. 지금 이 정도 내용이 나온 거 보면 이화여고에서 그 아파트를 어떻게 굉장히 의도적으로 사실은 특정 인물들을 위해서 제공을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건데 지금 강경화 후보자가 한 발언 중에서 또 귀를 잡는 말은 꼭 이화여고를 보내고 싶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은사가 소개를 해줬다. 이 부분이거든요. 꼭 보내고 싶었다. 이화여고에 대한 어떤 인맥을 딸에게 물려주고 싶었다.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가고 있죠. 그래서 강경화 후보자가 우리 김대중 대통령 영부인이신 이희호 여사하고도 관계가 있다. 또 내지는 공교롭게도 그 학교를 다 나오셨어요. 동문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 아파트 전세권자를 갖고 있었던 교장 선생님, 심치선 교장 선생님인가 그분이 이제 이화여고 동문회장을 오랫동안 맡으면서 그 선후배 간에 이렇게 인맥을 쭉 관리를 해왔다. 그래서 모를 리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강경화 후보자가 그 비고시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그 자기 노력을 통해서 저렇게까지 이제 그 입지전적인 인물이 됐는데 그러다 보면 어쩌면 그 동문사회의 굉장한 그 힘이나 거기서부터 오는 페이버에 대해서 많이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꼭 그거를 전해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저는 중소도시에 조그만 학교 나왔는데 나와서 있다 보니까 사회생활하는데 버거운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제가 그 강경화 후보자가 왜 저렇게까지 무리를 했을까라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해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거를 해보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공직자로 그 지명을 받거나 제안을 받았을 때 나는 여차직한 사유 때문에 나는 이 공직에 맞지 않아요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게 옳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원식 전 의원님. 사실은 위장전입 문제가 사실 청와대가 처음에 위장전입 문제를 스스로 셀프 공개를 한 거죠. 밝혔을 때는 투기 목적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학교 문제를 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죄질이 가볍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우리는 크게 문제 안 삼고 넘어갔다고 했지만 지금 보면 단순히 학교 관련된 걸 하지만 이게 일파만파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칫 이게 그 고등학교의 문제일 수도 있어 보이는 사태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한테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원래 위장전입을 부동산으로만 얘기하시는데 상당 부분 그 자녀들 학교 그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사실 불공정한 거죠. 그것도 그래서 다 문제가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보도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그 최순실 사건이 이화여대 입학 비리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학교 문제입니다. 그리고 같은 재단에 있는 이화여고에서 저렇게 좀 어떤 불공정하고 또 이 학맥을 상속시키려는 저런 모습으로 나왔다는 게 상당히 모양이 안 좋습니다. 지금 강경화 후보는 그 이전에 우수한 이력 때문에 많은 칭찬을 받았는데 참 이런 문제까지 드러나는 거는 상당히 이거 대통령으로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 이후에 촛불 전국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재보궐로 이렇게까지 이런 사태 동안을 보면은 어떤 특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어떤 진실이 뭔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어렴풋이 드러나는 모습은 또 다른 특혜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좀 국민들이 의문을 갖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가 다루고 있고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박성규 전 청와대표님 이 질문을 드릴게요. 강 후보자를 보면 거의 많은 의혹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딸과 관련된 다 의혹들이에요. 보면은 그렇죠. 이중국적 문제부터 시작을 했고요. 위장전입 문제도 딸과 관련된 거고 그리고 그 딸의 사업체 운영 관련 문제까지 나오고 또 건강보험 문제까지 터졌거든요. 자, 딸 사랑이 큰 건가?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엄밀하게 구분하면 딸과 관련된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거 맞고 거기에 정말 심각하게 더해지는 게 과정에서 강경화 후보자의 거짓말이 더해진 겁니다. 우리 그 후보자에게 가장 요구되는 덕목 가운데나 정직성 얘기했는데. 근데 본인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식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짓말로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거짓말이었죠. 왜냐하면 이 경우가 아니더라도 지금 이 위장 전입했던 학교도 이제까지는 위장 전입이라고만 봤는데 지금 드러난 상황을 가지고만 연결한다면 위장 전입에다가 특혜가 있었던 거야.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집을 제공한 꾸준하게 제공한 흔적이 있어서 특혜 문제가 있는 부분이죠. 아까 남편이 친척집이라고 했다가 친척집이 아니라 이화여고 전 교장 선생님 집이라고 하는 부분 해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또 저 딸과 관련된 문제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요. 딸이 설립한 회사 가운데 회사가 있었는데 부하 직원이 거기에 돈을 투자했다.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었다 얘기했었는데 그 공교롭게 그 부하 직원이 본인과 관련이 있는 그렇죠. 그 부하 직원은 아니 무슨 얘기냐 내가 강경화 본인하고 얘기해가지고 상의해가지고 돈 집어넣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거짓말에 관한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기 때문에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위장 전입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 가벼운 경우도 있고 또 무거운 경우도 있고 뭐 어떤 것이 가볍고 무겁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경우에 이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대통령께서 아예 안 된다고 딱 못을 박아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미 위장 전입 문제로 많은 공직자들이 어려움을 겪어가는 걸 봤고 그 청문회 때마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되는 걸 본 대통령이 이거는 아예 싹부터 잘라야 되겠다. 그리고 이번에 아주 독하게 얘기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가벼운 위장 전입과 무거운 위장 전입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탈세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죠. 탈세에 관한 다운 계약서가 나오는 게 다운 계약서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다운 계약서의 다음 단계는 탈세로 이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얘기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대통령이란 자리에서 가지는 말의 중요성, 지도자의 국민과의 약속의 중요성을 이번에 가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초기 단계 인사를 하시면서 너무 상징성에 너무 집중하지 않았는가. 저도 박수 쳤거든요. 저도 박수 쳤었어요. 아, 괜찮다. 저 인선 괜찮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아, 문재인 대통령 참 잘하신다.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랬는데 그렇죠. 그때 생방송 나오면서 저희가 명단을 받아보면서 그렇죠. 바로 그때 해설을 좀 그렇죠. 했었는데. 예, 예. 그 상징성에 너무 주목을 하고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대통령이 약속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검증하는데 좀 소홀히 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은 청와대에서 또는 여당에서 이거는 그래도 가벼운 거다. 이건 무거운 거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는 정말 국민을 기망하는 겁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가 생각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 또 대통령이 얘기할 필요가 있다면 정말로 와서 국민에게 그때 당시에 단호하게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것 이상으로 진솔되게 국민에게 설명을 하는 것 절차가 필요하지 두루뭉실 넘어갈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 강경화 후보자는 7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관심을 모을 걸로 보는데 어떠한 해명이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